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굳게 닫힌 문 뒤에 있는 사회, 바로 북한의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국가가 내세우는 공식적인 시스템과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비공식적인 생존 방식, 이 두 거대한 힘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고 또 얽혀 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흔히 북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거대한 하나의 통제 시스템일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한 사회의 또 다른 이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두 얼굴입니다. 하나는 당이 모든 걸 통제하는 공식적인 얼굴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비공식적인 얼굴이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두 힘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쪽은 위에서 아래로 그냥 찍어 누르는 절대적인 통제 시스템인 반면에 다른 한쪽은 밑바닥에서부터 살아남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생존 네트워크라는 거죠. 이 둘의 충돌이 바로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먼저 북한이라는 국가를 딱 버티게 하는 이 공식적인 기둥들, 이게 대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는지 알아야 그 균열도 제대로 보이니까요. 모든 권력의 가장 꼭대기에는요, 바로 중앙당,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당의 결정은 그냥 법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정책, 군대, 심지어 사람들 개개인의 삶까지도 이 당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기둥이 바로 교육입니다. 북한의 12년 의무교육은요, 단순히 글 가르치고 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체제에 대한 충성심과 사회주의 사상을 아주 깊숙이 새겨넣는 굉장히 강력한 이념적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이 모든 통제를 직접 실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회 안전성, 우리가 보통 보안원이라고 부르는 경찰입니다. 공식적인 임무는 물론 사회 질서를 지키는 거지만 실제로는 정권의 눈과 귀가 되어서 주민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모순이 드러나는 겁니다. 공식 임무는 인민보호인데 현실에선 당의 독재를 강화하는 손발이 되는 셈이고요. 특히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이 보안원들조차도 생존을 위해서 뇌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중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네 말이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초롱성 같아도 이 공식 시스템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모든 걸 다 책임져주지 못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살 길을 찾기 시작하겠죠. 그 균열이 가장 아프게 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 그게 바로 농업 분야입니다. 특히 집잔농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 시스템의 실패가 정말 명확하게 보여요. 이걸 보면 왜 이분들이 공식 시스템에만 기댈 수 없는지가 너무나 명확해지죠. 국가는 계속 공무를 바치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보상은 없지. 어차피 다 같이 일하는 땅이니까 굳이 내가 열심히 할 이유도 없지. 결국 남는 건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이라는 악순환 뿐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가 못 채워주는 이 빈틈을 파고들면서 우리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그림자 경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실제로 살아남는 방식이죠. 자, 그럼 질문은 간단합니다. 나라에서 안 주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하고 필요한 물건들은 다 어디서 구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북한 사회의 또 다른 맨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바로 거간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공식적인 직업은 없지만 북한 비공식 경제의 그야말로 혈관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들의 인맥이 없으면 북한의 비공식 시장은 돌아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거간꾼의 세계도 그냥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나름의 단계, 그러니까 레벨이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소소하게 물건을 연결해주는 수준부터 시작해서 외화 환정 같은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거나 심지어는 집 같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거물급까지 아주 정교하게 나뉘어 있죠. 하지만 이 거간꾼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돈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아주 복잡한 그물이 있어요. 바로 뇌물, 선물, 그리고 온갖 청탁으로 얽혀있는 인간관계의 망이죠. 이게 마치 옛날 소련의 블랄트라는 시스템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돈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관계나 정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라는 말이 돈보다 더 힘이 센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처음엔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이 두 세계, 공식적인 국가와 비공식적인 거리가 이제는 서로 막 충돌하고 뒤섞이면서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복잡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국가가 이 비공식적인 흐름을 그냥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 적응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는 시장을 단속해야 할 보안원이 상인들한테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상인들은 그 덕분에 장사를 계속하는 거죠. 국가는 통제력을 좀 잃었지만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건 막는, 뭐랄까, 기묘한 공생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묘한 공생관계, 국가 입장에선 사실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사람의 부패에 의존하는 통제라는 게 언제든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가가 이 낡은 고리를 끊고 다시 완벽한 통제를 되찾기 위해서 새로운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죠. 지금 북한이 뭘 하려고 하냐면요. 바로 이 AI를 이용해서 얼굴 인식 기술을 만들고 CCTV로 사람들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도 안 통하고 사적인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기술로 비공식 네트워크의 숨통을 그냥 꽝 조여버리겠다. 이런 계산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의 북한은 그냥 단순하게 통제사회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의 공식적인 통제와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비공식적인 생존술이 아주 깊숙이 얽혀서 함께 돌아가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역동적인 사회라는 거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거겠죠. 어떻게든 체제를 지키려는 국가의 거대한 통제력, 그리고 그 틈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끈질긴 생존 본능, 이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과연 어떤 힘이 북한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